이건 제가 웬만해서 공개 안 하는 저만의 이제 또 제 방법인데 제가 또 공개를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대처법이나 자동차 보험 처리 방법, 이제 우리 PD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영상에서 200, 500 이렇게 나뉜다고 했거든요. 0원부터 200만 원까지는 할증한도 내고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예를 들어 1등급이 차이 나면 500은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제가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처리는 항상 할증한도 200만 원 기준으로 할증한도 내와 할증한도 이상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올라갈 때는 1000만 원이 됐든 1500만 원이 됐든 내가 손해보는 거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하면은 할증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걸 아시면 될 것 같고, 할증한도 200만 원이잖아요. 자기부담금까지 플러스 하면은 자기부담금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250까지가 할증한도입니다. 이 할증한도 내에서 수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수리를 하실 때 150만 원을 수리하나 100만 원을 수리하나 250만 원을 수리하나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우리가 150만 원이라도 가능하시면 250, 즉 할증한도 200만 원 이거를 최대한 다 채워서 수리를 하시는 게 차주분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다 채워서 내 차를 하나라도 더 수리하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내가 보는 불이익이 똑같으니까 내 차를 더 수리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100만 원을 수리하냐 150을 수리하냐 이게 조금 올라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 손해보는 게 있긴 있어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200만 원어치를 수리했어요. 그럼 자기부담금이 40만 원이 나오고요. 250을 수리하면 50만 원이 나와요. 10만 원 차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우리가 10만 원에 자동차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더 하시면 이익이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다가 벽이 긁혀가지고 수리비 50만 원이 나왔는데 보험 처리를 할까요? 제 돈으로 붙일까요? 50만 원이 수리비가 견적이 나왔으면 자기부담금이 얼마예요? 20만 원입니다. 자기부담금. 1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20만 원이에요. 모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받는 거는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 30만 원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를 2025년에 사고가 났어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 원래 보험료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고 30만 원 때문에 3년을 할인이 유예가 되거든요. 할인이 유예가 돼서 여기 와서 3년 후에 2028년이 돼서 그때에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고가 없을 경우에 3년 동안. 사고가 났다. 이 중간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둘, 3년 또 가겠죠. 이렇게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주 무섭습니다. 내가 사고가 50만 원짜리 하나 사고 나고 3년 동안 이 이후로 3년 동안 사고 안 난다는 담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이 넘으니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3년 내에 사고가 또 날 수도 있으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됐다 그러면 자기 비용으로 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100만 원까지도 자비용으로 수리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람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고객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험회사가 공유하는 등급이 있거든요. 매 운전자가 다 등급이 있어요. 보험가입자가. 내 등급이 높은 상태면은 손해보는 게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속 할인돼서 한 15년을 할인돼서 이 밑바닥에 있어요. 밑바닥에 있으신 분은 보험 처리를 50만 원이라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우리 보험료가 영원이 될 수는 없어요. 영원. 그죠? 일정한 비용은 계속 보험료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할인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 보험료는 계속 해마다 올라가요.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가 50만 원이 된다면은 5%씩 예를 들어 낮춰줬어요.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5%면은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잖아요. 2만 5천 원이 할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200만 원 보험료 내던 사람은 5%를 할인해주면 10만 원 내려가지만 50만 원인 사람은 2만 5천 원밖에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50만 원 내는 사람은 아무리 내려가 봤자 보험회사가 올리는 비용이 있어요. 또 물가 상승이라 이런 거에서 이게 2만 5천 원보다 높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수리를 안 해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질 않아요. 보험료가.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수리를 해야 돼요. 할인 유예가 돼도 그 비용이니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3년 동안 한 2만 원 더 내면 얼마예요? 6만 원이잖아요. 그럼 30만 원 혜택 보는 게 낫겠죠. 사고가 안 나시는 분들은 계속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날 확률이 훨씬 높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리를 하시는 게 나은데 뭐 이 구간이나 한 중간쯤 이쯤 계셔도 이 5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보험 처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랑 상담을 해야 될지 수리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될지. 그렇죠. 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내 편인 경우가 있어요. 쌍방 과실일 때 과실 확정 짓는 데까지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상대편은 삼성가지고 DB예요. 두 보험회사가 우리가 이겨야 돈을 적게 나가잖아요. 요 과실을 따질 때는 보험회사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똑같은 거거든요. 나도 과실이 적어야 보험료가 덜 올라갈 거고 보험회사는 우리도 과실이 적어야 수리비 지불할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과실 확정이 딱 됐어. 된다면은 누구 편일까? 그때부터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온리 나만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보험회사는 내 편이 아니다. 왜? 돈을 줘야 되니까 수리비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수리업체를 보험회사에 추천해 달라거나 렌트카를 빌려 달라거나 이런 거를 보험회사에 의뢰를 하시는데 이게 이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언니 나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리업체는 내 편이 될 수 있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수리업체도 그 사장님에 따라서 생각하는 마인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동차 수리는 손님이 한 번 오시면 자동차에는 한 번 손대시는 분이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한 번 도움을 드리고 신뢰를 얻게 되면 계속 저한테 오신단 말이에요. 수리업체는 고객님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죠. 웬만하면 더 드리는 게 더 이제 현명한 생각이죠. 저 같은 경우는 보험 처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안 보면서도 손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를 얼마든지 찾아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못 찾아드리면 그 사람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왜 그걸 할 수 있냐면 돈을 누가 줘요? 돈을 보험회사가 주잖아요. 수리비를 보험회사가 주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며 손님이 왜 손해를 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좋으면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험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알면 그러면 충분히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다. 방법을 찾아 드릴 수 있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험 처리 사고를 좀 맡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보험 처리 우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보험 수리를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다 들어보고 보험 상황, 그다음에 이분의 보험이 어느 정도 등급이 될지를 예측을 해서 이제 제가 좀 컨설팅을 좀 해드리죠. 어떤 식으로 하면은 요게 이익이다 이거를 설명을 잘 해드리고 컨설팅을 많이 해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사고가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수입차 부품 한 개만 교체하면은 한 판이라고 하거든요. 도 한 판, 뭐 범퍼 한 판. 이렇게 보통 수입차 한 판만 교환을 해도 도 부품 가격하고 거기 들어가는 소소한 부가적인 부품들 교체를 하면은 보통 2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문짝 한 개만 교체해도 200만 원이 할증한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문짝만 했다고 해서 문짝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핸다도 약간 이제 흠집이 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할증 한도가 대부분 넘거든요. 그런데 문짝은 교환을 안 하고 살릴 수는 없다. 차주분은 보험료가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2번까지 이제 보험 수리를 하게 되면 좀 감당하기 힘들다. 근데 돈은 없어요. 이럴 때는 중고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중고 부품이라고 해서 못 쓰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고 부품이 대부분 깔끔하거든요. 새 문짝을 교체하나 중고 부품을 교체하나 새 문짝을 가져와도 철판만 와요. 그러니까 도색이 돼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도상을 해서 붙여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개를 붙이나 사실 중고 부품을 갖다가 붙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중고 업종에서 깨끗한 부품이 아니면 중고로 유통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품을 갖다가 이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이제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막 1,000만 원 나온다. 이제 우리한테 오시면은 얘를 할증한도 내에서 수리해 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서비스 센터 같은 데는 부품을 조금만 찌그러져도 무조건 교체를 해요. 수리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수리를 해서 이제 최대한 고객님들이 할증 한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이런 사례는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찌그러진 부분을 이제 덴트로 편해서 그래서 도장을 안 해서 대신 비용을 많이 줄여드리기도 하고, 휠 같은 경우도 이제 교환을 하지 않고 우리는 또 휠 복원하잖아요. 휠도 한 개에 막 몇백만 원씩 나가거든, 수입차는. 그러니까 교환을 하지 않고 수리로만 돌려도 그래도 훨씬 비용이 절약되죠. 그래서 얘를 할증 한도를 최대한 안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조금 그거를 좀 모았다가 보험 처리 한 건으로 좀 묶어서 수리하면 그게 훨씬 이익이거든요. 뒷범퍼 긁히고 뒤에다 또 긁혔어요. 2번 사고 났으니 나 2건으로 수리해 주세요. 이거는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2번씩 긁혔으니 한 번에 긁혔다고 하고 한 번에 수리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회사만 이득인 거예요. 뒷범퍼 따로 수리하고 뒤엔다 따로 한 건으로 수리하고 2개의 보험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만 보험료를 올려서 이익을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 거를 한 번에 묶어서 하면은 내가 보험료 건수 할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이제 손해를 덜 보는 거죠. 오늘 이렇게 자동차 보험 처리에 대한 사고 처리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뭐 이것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 거라 봅니다. 사고 상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천차만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제 한두 마디로 이렇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제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이제 댓글이나 우리 회사 그 골드엠 카카오톡 골드엠으로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이제 아는 것 최대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박했습니다.